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서아프리카 베냉의 대통령과 문화재 반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가 1892년 훔쳐온 토템 조각상 등 문화재 26점은 13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일성으로 과거 식민지에서 빼앗아온 문화재의 반환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베냉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전시해온 케브랑리 국립박물관은 폭력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빼앗아왔다고 여겨지는 문화재를 우선 선별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 반환식에서 베냉의 탈롱 대통령은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려받아 압도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프랑스가 여전히 다른 많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반환을 큰 절차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영혼이자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이번에 반환한 문화재 26점은 프랑스가 보유한 아프리카 문화재가 무려 9만 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새 발에 피었습니다. 최근 영국도 베냉 왕국에서 약탈한 수백 점의 청동 유물 중 하나인 청동 수탉 조각상을 돌려줬습니다. 반환된 청동 수탉은 약탈당한 뒤 영국 지저스 칼리지의 한 학부모가 대학에 기증했으며 대학 측은 2019년 나이지리아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영국이 이 약속을 실천한 것입니다. 독일도 독일의 한 농가 지하실에서 발견된 마야 시대의 유물을 과테말라에 반환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가고 전혀 반성이 없는 일본에 비하면 프랑스, 영국, 독일은 그래도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44%를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일본이 89,498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중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합병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재 강탈을 국제법을 따른 것이며 정당한 경위로 일본이 소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나섰습니다. 최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해외 약탈 문화재를 한국에 귀환시키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약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문화재를 강탈한 일본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 반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고 이 포스터를 전면에 내세워 국제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혹시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약탈국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대한민국 국기를 바탕으로 일본에 약탈당한 한국의 문화재를 보여줍니다. 포스터에는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약탈국가라 불릴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는 문화재 원 소유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약탈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반도의 유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유물들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앞선 문물이 일본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가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로 알려져 있는 쇼소인이 꼭꼭 숨겨두고 있는 백제와 신라 보물들입니다. 일본 천년고찰 쇼소인의 보물창고에는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가구, 한반도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각종 570품 등 한반도 관련 보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유물들에서 동시대 일본의 유물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과 기술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런 유물들을 극구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많은 문화재를 훔쳐간 것을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과거 식민지로부터 약탈해간 문화재의 일부라도 반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지금 기회를 잘 살린다면 한국의 문화재인 직지심체 요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1377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는 1455년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있지만 오랜 기간 서방의 역사책에는 직지가 누락돼 있었고 따라서 서양의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문화재를 2900점가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도 있습니다. 다만 직지심체 요절은 외국에 있는 대다수 한국 문화재와는 달리 약탈이나 도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한 말에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직지를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크와 사이버 외교사절단은 포기하지 않고 세계의 직지를 알리는 1377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77이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가 인쇄된 해를 의미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역사책 1377권, 교과서 1377권을 대상으로 직지를 등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크는 세계 역사책과 도서관 등의 직지를 실은 사례를 찾아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를 만들어 SNS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과연 실제 효과를 가져올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모해 보였던 반크의 이러한 활동은 실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 어린이 독서운동단체인 북트러스트 사이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의 내용이 등재된 것입니다. 반크의 홍보대사 김세은 씨는 북트러스트 사이트를 보다 오류를 발견합니다. 여기에도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김세은 씨는 즉시 이 사이트 담당자에게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사이트에는 직지는 14세기 한국에서 제작된 금속 활자본이며 구텐베르크는 이보다 한 세기 후 1454년 성서를 제작했다는 정정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전 세계 청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아프리카 베냉의 문화재를 반환하는 행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들 나라의 역사를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반환은 반환 그 이상이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반적인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약탈한 문화재를 이제라도 돌려주는 일은 단순한 반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일이며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일본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 반환에 대해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교사절단이 되어서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반크의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 글로벌 청원 사이트를 눌러 청원 운동에 동참하고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운동까지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이버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글로벌 청원 참여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